네, 슈팅 스탁 시즌2 오늘은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고요? 자동차 부품단이 오늘 히든 공략주인데 종목을 알 것 같다고요? 뭐든 환영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외쳐주시고요. 아니면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남겨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를 네모는 QR코드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옵니다. 링크 누르고 2216 입장해 주시면 돼요. 참여 코드 번호 2216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을 맞추시거나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잡채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는 국민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들고 계시는 게 삼성전자 8만 원대고 1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지금 막 6만 원대로 털썩 내려왔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감산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희망을 안고 홀딩 전략을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기가 좀 잘 두렵기는 해요. 없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우리 천만 주식 개미들이 다들 분노하고 일어나는 내용이기 가만히 때문에 있지 않겠어? 네, 그런 하니까.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 속이 아니고 맞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떨어진 내용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건 다 이미 예상되어 있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1분기에 실적을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2분기에도 좋게 나올기가 어렵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반기에 좋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지금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웬만하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정리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가져가시는 쪽으로 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본전이 오면은 그때는 좀 다른 주도주 쪽으로 보시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잘 참고해 주세요, 잡채님.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에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라니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22,0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라고 우리 불금이님은 이렇게 인증샷도 남겨주셨는데 더 멋있게 나중에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볼까요? 비중 어떻게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제가 이제 6월달 초쯤에 한번 공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더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데 매수가에 대한 부분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네, 22,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높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17,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조금 한 번에 2만 원대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은 영역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주요 라인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16,8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 주요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아래로 꺾였을 때는 사실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들이 또 웬만한 종목들 다 떨어지거든요. 지수가 꺾이면 대다수 종목들이 메인 테마가 아닌 경우에 그냥 지수의 흐름에 휩쓸리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 인지하고 보시고 이 정도 이하에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 뭐 좀 시간이 장기간에 걸릴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2만 원대는 단기적으로 한 번에 돌파되기가 어려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22,000원에 매수하셨다면 2만 원일 때 이제 10% 정도 손실이신 거잖아요. 10% 정도 손실 보시더라도 비중이라도 줄여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너무 크시면 이 종목 하나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계좌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비중을 적어도 뭐 30%, 20%대로 줄여가시는 거 2만 원대 올라올 때는 좀 매도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사실 고가 구간에서 사느냐, 저가 구간에서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종목이 메인 테마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시장이 꺾이는 시장 속에서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는 건 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종목 산업 특성상 무겁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오기 어렵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면서 또 매매를 해야 된다. 지수가 꺾일 때는 이런 종목들을 그냥 이제 백화점 계좌라고 하죠. 여러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는 거를 저는 이제 권유드리지 않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비중이라도 2만 원대 올라오시면 줄여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전략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필명을 보면은 진짜 투자 잘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잘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5,530원에 비중을 좀 안 적어주셨어요. 잘하자님 혹시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시면 비중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랑 뭐 비슷한 맥락이겠죠. 형님 따라 아우 간다고. 근데 지금 소실권에 좀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뭐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들고 봐볼까요? 네, SAP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공략 추천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네. 종목들도 굉장히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그쵸, 근데 그쵸. 종목들이 3월달 중순에 언급을 드려서 단기간에 수익을 냈던 구간들도 있었어요. 4,700원대 공략을 해서 6,000원대 매도 자리를 한번 봤었던 자리고 지금 5,000원대 중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만한 구간에서 지금 꺾여서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지금 이제 6월 30일 이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좀 꺾이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인데 비중이 한 비중은 15%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가져가자. 할게요. 네, 웬만하면은 이 업종들이 반도체 업종들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 이제 한 3-4달 동안에 주가가 횡보했던 구간을 살펴보면 금융투자나 투신, 연기금 등에서 굉장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 이 구간에 동기간 이제 4월 달부터 보면은 5,800원에서 5,000원대 이 구간의 주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주가의 탄력 자체가 17% 정도 돼요. 5,000원에서 5,800원이면 17%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는 17%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아직 빠져나간 거래량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 수급도 아직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웬만하면 매수가 이상, 5,700원 이상 올라올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자 15% 비중은 좀 괜찮다라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분의 필명은 기분 좋아요. 신남이라고 하는 신단님의 사연입니다. MBT요 7,050원의 비중은 한 30% 정도 되고요.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자, NBT가 신나기 위해서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MBT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 종목. 그래서 너무 신나나 좋은 봐요. 종목이죠. 네, 너무 좋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매수 가격은 또 좋지가 못해서 맞아요. 제가 또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손절할 때는 손절도 했다가 맞아요. 다시 매수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MBT 같은 경우는 7,000원대 매수했다고 했을 때 뭐 5%, 10% 정도로 6,300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5,000원대 초반에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손절에 대한 부분을 너무 꺼려하기만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은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도 역시 기관 투자자들, 이제 사모펀드나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 베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더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근데 아마 8,000원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또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서 매수가 이상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 올라올 건데 8,000원 구간부터는 익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이어지는 마모님의 사연도 봐드리도록 할게요. 와, 진짜 실시간 종목선화 많이 올라오네요. 대한전선입니다. 18,898원에 10% 비중. 댓글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자, 우리 댓글도 한번 달아주셔야겠네요. 마모님, 사랑의 하트를 저희가 보내면서 진단해드릴게요. 대한전선. 참 소외되기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나 소외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언제쯤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좀 전략 잡아서 좀 기쁨을 누려볼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 보니까 네옴시티 테마 받을 때 의미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주가를 딱 이제 봤는데 제가 이게 네. 어떤 테마일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네. 네옴시티 때 많이 그때, 올랐었지. 그때. 네, 그때 매매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주가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빈살만이 방한을 하고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막 굉장히 방한하고 뜨거웠죠. 네, 그때는 이제 네옴시티가 대장이었고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과 산업 자체가 올라가는 아예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제가 이제 섹터가 올라가는 거랑 테마가 올라가는 거의 차이를 말씀드리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에요. 근데 방금 최근에 언급드렸던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던가 이런 네옴시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구체화되고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구체화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13,000원부터 2만 원대까지 이렇게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제 네옴시티가 끝나고 나서 빈살만 방한 끝나고 네. 나서 재료 소멸로해서 완전히 주가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다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17,000원대까지 올라와 주긴 했는데 매수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름대 아래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목균형표 한번 추가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름대 아래 구간에 있으면
주식시장에 또 무서운 말이 있죠. 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시장이 또 떨어지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 가져가면 손실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또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웬만하면 물타기도 저는 권유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17,000원대 올라왔을 때 그래도 웬만하면 좀 그때 문의 주셨으면 그냥 빠르게 좀 순서하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또 매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되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AS 해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또 노란 톡방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지금 렌즈 QR코드 스캔해서 216 누르고 들어오셨다. 백승호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궁금증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니까요. 어떤 또 종목일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추첨 통해 10분 커피 쿠폰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은 주식님 님의 사연이에요. C큐브입니다. 8,800원에 비중 한 10% 정도. 진단 부탁해요 라고 하셨는데 받으려야죠. 저희가 진단도.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오늘 또 특별하게 또 이슈들도 나왔는데요. 글로벌 신소재 인터내셔널 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는데 이런 거 뭐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요? 일단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재미있는 구간은 아니기는 해요. 네네. 당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영역들에서는 기술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맞아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거,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입절에 대한 부분은 부품 꿈을 안고 접근을 하지만 손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다 보니까 매도 자리를 놓치게 되면 또 이렇게 손실 구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간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크게 뭐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체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7,500원 정도가 맥점이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7,500원도 사실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도 손실 구간이고 지금 10% 정도 오른다고 해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물타기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 구간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10% 이상 양봉 한 번만 나와도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전략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가 아닌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떨어질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수가 긴축장세 속에서는 대응해야 되는 매매 전략이 다르다. 우리가 백화점 계좌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2년도에 그 손절 시점 놓쳐가지고 백화점 계좌 되셨던 분들 다 계좌 사실 큰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22년도에 지수가 3,0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이 또 불안하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보신다면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한번 튀는 자리는 있을 거예요. 그때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전략을 보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 정도 반등 많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빠질 때는 어느 정도 좀 워워 할 수 있는 나만의 또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아이디어 프로도님 서남입니다. 4,686원에 40% 비중. 추세가 다시 꺾이는 것 같아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셔서 만나보겠습니다. 추세가 정말 다시 또 꺾인다. 꺾인 건 알았는데 또 꺾인다. 이러면은 참 마음이 이만저만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왜 또 꺾이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6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네. 제가 이제 비중도 40%라고 하면 물타기를 해서 아마 저 그나마 좀 가격이지 내려간 거다. 않을까 또 네, 우려감이 네, 드는 부분이 네.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은 물타기를 하는 거는 손실 비율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손실 금액은 더 커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거는 일단 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중을 30% 40% 실어가는 거를 권유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주가를 봤을 때 5,100원부터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던 흐름이고 22년도 내내 그리고 23년도 내에서 좀 좋지 못하다가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영역이기는 해요. 3월 달에 4월 달 구간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에너지 시설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역시 에너지 쪽도 메인 테마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단기적으로 좀 이제 3,500원에서 600원 정도 구간 좀 올라오면 비중이라도 축소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비중을 30%, 50% 뭐 이렇게 실어가시는 종목들은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싣는 거는 좋지 못하다. 비중을 20% 정도 매수를 하시거나 뭐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떨어질 때 그거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비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또 메인 테마는 아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30에서 50% 종목의 비중을 좀 늘리고 담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어요. 잘 체크를 해보셔서 내가 지금 비중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그럼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전해드려볼게요. 슈팅스탁 시즌2 오늘은 백승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오셔서요, 정말 퀴즈도 풀어보시고 정답 맞추시면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플러스 알파로 또 궁금한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자료집, 온라인 무료 방송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안내 또 방법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2216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쿠바노스님이 친절한 또 종목 진단에 카톡 분방 분들이 정말 걱정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늘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조임근님께서 또 이렇게 아멘 하면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도 좋고요. 또 멋지게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아마 대표님 힘이 나실 겁니다. 아셨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백승환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투자 매매 스타일 좀 어떨까? 이분은 또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를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떨까요, 스타일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가격이요, 네. 근데 이제 바닥에서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비싸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공략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 많이 드려요. 종목들에 대해 이제 주식 투자에 이제 세력들이 있다, 뭐 메이저 수급이 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죠.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제가 보는 종목들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꺾일 때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나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굳이 바닥 자리에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추세를 돌리는 자리를 확인하고 그런 자리들에서 재료가 터지기 좋은 자리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걸 선호하고 있고요. 스윙주 매매로 보통 보유기간은 2주 내외로 4주 정도까지 이제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좀 메이저 종목의 스윙 매매를 좀 하신다라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나도 이런 맥락으로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하신다면 아마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도 열어놓을게요. 백승화 대표 5글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종목 전략 AS 기가버스부터, 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92,200원의 1%대 강세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AS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전해 들어볼까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7만 원대부터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어서 네네네. 단기간에 굉장히 또 폭발적인 수익을 내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통 신규 상단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가장 중요하고 공모가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디서 형성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한 시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는 22년도에 상장을 했다? 그랬으면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23년도에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시점에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게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 저점 대비는 지금 55% 정도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9만 원대에 있지만 저는 10만 원대에 대한 돌파 가격도 또 노려보고 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업황은 지금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95% 감소, 아무래도 좀 공포심리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있긴 했는데 이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뉴스예요. 우리가 시장이 바로 좋아질 거라는 것은 아닌 걸 다 알고 있잖아요.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가비스는 지금도 사실 매수는 가능한 자리라고 봅니다.
21선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상단주에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보통 5일선, 11선, 21선까지 보면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11선 내외에 지금 걸려있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10만 원대가 목표 가격이 될 수 있겠고 돌파된다면 12만 원, 13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13만 원까지도 오브콜스 와이낫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한번 더 기대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는 엑시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진짜 최근에 14,000원대까지 500원대까지 또 올라갔었는데 지금 살짝 쿵 쭈루룩 한 3거래 연속 좀 빠지기는 했거든요. 이게 뭐 하락의 징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좀 쉴 때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고 계신 건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지금 저는 사실 네.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면 사실 더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런 종목들도 사실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종목들이 워낙 괜찮은 종목들도 고가를 다시 썼던 굉장히 또 달려가야 하는 종목들도 좀 시장의 지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엑시콘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런 종목에 해당을 한다. 제가 6월 달에 11,000원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봤던 종목이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20%, 3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어요. 21선이 이탈된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받는다고 하면 또 매매 전략 제가 노란 톡방에서 또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시콘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제가 반도체 종목들 지난 한두 달 동안 계속 많이 밀었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조금 꺾이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미 수익 구간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수익을 많이 내고 나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공략해야 된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비싸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엑시콘도 21선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도 사실 매수를 드리고 싶지만 또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수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그것까지도 인지하고 보신다면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셔갖고 더 큰 수익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시장 여파를 좀 받고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네요. 그럼 이어서 유니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4% 정도까지 좀 빠졌는데 이게 그동안 주주주 밀리다가 이제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볼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히토류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네. 히토류가 최근에 이제 페라이트 쪽으로 엮이면서 테슬라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4월달에 5월달에 굉장히 큰 시세를 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옐런 장관이 방중 중이잖아요. 지금 중국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협상 무드가 좀 나올 수 있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6,000원대부터 이제 7,000원대 후반대까지 20%에서 30% 정도 3, 4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다. 지금도 매수를 한다면 짧은 손절을 잡고는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유니온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이미 4,000원대부터 12,000원대까지 3배 가까운 주가에 대한 시세를 내고 나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자리로만 보는 것이 맞고 장기 보유를 해서 큰 수익을 본다? 이건 욕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유니온은 이제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로까지 엮였었던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옐런이 방중을 했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냉기류가 다시 돌게 되면 히토류 쪽이 계속해서 또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거든요. 중국이 수출에 대한 부분 규제를 할 때 히토류 쪽을 많이 규제를 하면서 또 미국의 협상 카드를 내미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으니 이 점까지는 좀 참고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기존에 또 AS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이어지는 또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하나씩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자동차 부품단, 이제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힌트였어요 라고 했는데 두 번째 힌트도 좀 들어가야 될게요. 아직도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습니다. 이제 문짝을 만드는 회사다. 문짝이요? 네, 문짝. 그러니까 자동차 문짝을 말씀하신 거죠? 네, 차의 문짝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네시스 같은 이제 큰 차들 있잖아요. 프리미엄 네네. 세단들 그런 네. 차들의 문짝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짝에 대한 부분, 이 차에 수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량 부품들이 정말 수만 가지가 된다고 해요. 저희가 이름을 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만큼. 케이블 컨트롤도 있고 네. 뭐 휀다도 있고 네. 뭐 엔진 이런 거는 진짜 엔진도 부품이 여러 개가 들어가죠. 그럼 볼트, 너트 하나하나가 다 이제 협력업체들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이제 나아가는 모습들인데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 1위, 2위를 이제 차지할 수 있다.
기존에 원래 삼성전자가 차지했던 그 영업이익에 대한 1위 부분을 내려놓고 지금 자동차 업계가 꿰차고 있는 모습이다. 그 부분을 한번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문장을 만드는 회사다. 이 개념까지 한번 이해하고 보신다면 이 종목을 아마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네.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 정말 강력합니다. 뭐 자동차 부품 안에서 문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니까요. 제네시스 리비안 문자 과연 관련주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샵 3772로 백승호 대표 혹은 노란톡방으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을 막 써주시는 분들 10분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저희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러면 히든 공략주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